여러분, 요즘 몸 어딘가 가렵지 않으세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이영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이미경 씨는 반년 넘게 머리 가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비듬이 너무 심해서요. 샴푸를 3번이나 바꿨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분은 약국에서 연고를 사고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 숟가락을 잡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반면 경기도에 사는 65세 김민성 씨는 달랐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가려워서 신경 쓰여요. 그 말 한마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도파민 세포 기능이 약간 떨어진 초기 신호가 보였죠.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3일, 단 72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병원에 왔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나이 탓이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려움의 5부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곳은 모두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세요. 이번 달을 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1위는 3일 안에 꼭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 봉투 줄이고 자식들 걱정 덜어주면서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구독 누르시면 이런 생명 지키는 정보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먼저 5위부터 말씀드릴게요. 5위는 바로 머리입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가렵지 않으세요? 샴푸를 아무리 바꿔도 비듬이 사라지지 않죠? 그럴 땐 대부분 겨울이니까 피부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머리 가려움은 단순 피부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은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이상하게도 두피의 피지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기름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지루성 피부염과 비슷한 가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샴푸를 바꿔도 낫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 환자분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머리만 가려워서 병원 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은 결국 손 떨림 증상이 시작된 뒤에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약을 드시며 진행을 늦추고 있지만 만약 한 달만 빨리 오셨다면 약도 훨씬 적게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신경계 이상 혹은 초기 퇴행성 뇌질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둘째, 표정이 예전보다 무표정해졌다. 셋째, 걸음이 느려지고 팔 흔들림이 줄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피부과가 아니라 신경과에 가셔야 합니다. 머리가 가렵다는 건 뇌가 나 지금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손 떨림과 기억 저하가 찾아옵니다. 오늘 머리를 긁으셨나요? 그게 단순 비듬 때문인지 혹은 신경의 SOS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그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팔과 다리입니다. 요즘 팔이 자주 가렵지 않으세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죠? 연고를 발라도 잠깐뿐이고 피부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가려운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8세 이정자 씨는
팔뚝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나이 드니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요. 그분은 보습제를 하루에 3번씩 바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려움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팔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손발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피부 속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속에서 가려운 느낌이 계속 생깁니다. 반대로 경기도 의정부의 62세 남성 박진수 씨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선생님, 팔하고 종아리가 너무 가려워요. 땀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그분은 하루에도 수건으로 팔을 닦아내셨지만 증상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즉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였죠. 이처럼 팔과 다리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갑상선이 과하게 혹은 부족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팔, 다리의 가려움이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피부는 멀쩡한데 속이 근질거린다. 둘째, 밤이 되면 유독 심해진다. 셋째, 피곤하고 추위를 잘 타거나 더위를 심하게 탄다. 넷째, 손발이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분비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팔 안쪽, 허벅지, 정강이처럼 혈류가 많이 몰리는 부위가 가렵다면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이 바뀌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에 가려움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수면 부족 때문이겠지 하며 참으시죠. 그러다 결국 피로감이 심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응급실로 오십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의 가려움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갑상선이 SOS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40대 후반 이후, 남성분들은 60대 이후부터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팔이 가렵다고 약국 먼저 가지 마시고 혈액 검사 한 번만 하세요. 피부과보다 내분비 내과가 먼저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 한 알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능항진증도 약물 치료로 대부분 안정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심장이나 간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팔이나 다리가 자주 가렵고 예전보다 추위를 심하게 느끼시나요? 혹은 반대로 더위를 잘 못 견디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병원 가세요. 혈액 검사 하나면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려움이 위험한 부위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부위입니다. 3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혹시 요즘 그곳이 자주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에 특히 심하고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피부가 따갑거나 습한 느낌이 드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질인가 보다. 부끄러워서 그냥 참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치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만난 환자 중 10명 중 8명은 가려움 때문에 처음엔 피부과나 약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결국 내시경을 하고 나서야 이게 암이었어요? 하고 물어보시죠. 서울에 사는 67세 김만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항문이 너무 가려워서 연고를 바르고 좌욕도 하고 아예 식단까지 바꿨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밤에는 긁느라 잠을 못 주무셨고 변을 보면 피가 살짝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치질이겠지 하고 참고 계셨죠. 그러다 1년이 지나서야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직장암 3기. 그분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단순히 가려운 줄만 알았어요. 이게 암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암이 항문 바로 위까지 번져 있었고 결국 인공항문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지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단순 용종 절제술만으로 끝났을 겁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64세 여성은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달랐습니다.
가려움이 이상하게 계속돼요. 냄새도 좀 나고 피가 살짝 보여요. 그분은 일주일 만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시경 결과 초기 대장 용종. 수술도 필요 없이 내시경 중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 단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생사였습니다. 왜 항문이 가려울까요? 대장 안쪽에 혹이 생기면 점액이라는 끈적한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 점액이 항문 주위를 자극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혹이 커지면 대장 통로가 좁아져서 변이 가늘어지고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습니다. 그래서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대장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첫째, 변이 가늘어졌다. 둘째, 변에 피가 섞인다. 셋째,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 넷째,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 이 중 2가지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치질과 대장암의 증상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단 하나, 시간입니다. 치질은 참아도 낫지만 대장암은 참으면 퍼집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민망해서 병원 안 가는 분들, 그 민망함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항문이 가렵거나 변이 가늘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내시경 예약하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가려움이 위험한 부위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혹시 요즘 손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지 않으신가요? 특히 밤에 심해지고 자려고 누우면 더 간지럽고 피부를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죠?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세제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 가려움, 간이나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3세 여성 박영희 씨. 3개월 동안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냉찜질을 하셨습니다. 비누를 바꿔야 하나, 세제를 바꿔야 하나 고민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부색이 노래지고 소변색이 점점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간 기능 수치가 10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피 속에 담즙이 쌓이고 그 독소가 피부로 올라와 가려움을 일으킨 겁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59세 남성은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이 피부신경을 자극하면서 특히 발바닥, 손끝 쪽부터 심한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이건 피부병이 아니라 혈액 속 독소의 신호입니다.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피로와 식욕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독소 배출 시스템, 즉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데도 가렵다. 둘째, 손이나 발이 붓는다. 셋째, 소변색이 진해졌거나 냄새가 강하다. 넷째, 눈 흰 자위가 살짝 누렇게 변했다. 다섯째, 피로감이 계속되고 입맛이 떨어진다. 이 중 2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단순 연고가 아니라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 수치 AST, ALT, 크레아티닌 수치, 이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과를 먼저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내과입니다. 피부는 단지 신호등이에요. 문제는 몸속 깊은 곳, 엔진인 간과 신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이 가렵다면 긁지 말고 검사하세요. 피부는 우리 몸이 내는 알람입니다. 그 알람을 끄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손이나 발이 가렵고 밤에 유독 심해지거나 소변이 진해졌다면 3일 안에 병원 가세요. 지금 가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루면 병이 당신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움이 가장 위험한 부위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눈과 전신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보는데 눈 흰 자위가 약간 노래 보이진 않으세요? 몸이 가렵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나오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멈추지 말고 72시간 안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건 간이나 췌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 등이 가렵고 소변이 진한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셨죠. 그러다 거울을 보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노래요. 그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1cm 종양.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사는 63세 방영철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감기 때문이겠지 하며 참으셨습니다. 소변은 콜라색이 됐고 눈이 완전히 노래졌을 때야 병원에 오셨죠. 결과는 췌장암 4기. 수술도 불가능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 단 2개월이었습니다. 왜 눈이 노래질까요? 간이나 췌장이 막히면 담즙이 피 속으로 역류합니다. 담즙에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피부신경을 자극해 전신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가려움은 연고로도 약으로도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건 피 속에 독이 쌓였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하루라도 미루면 안 됩니다. 첫째,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했다. 둘째, 소변색이 콜라색 또는 진한 갈색이다. 셋째, 변 색깔이 회색이나 흰빛을 띈다. 넷째, 몸 전체가 가렵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 다섯째, 식욕이 없고 피로감이 심하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담도 폐쇄의 신호입니다. 특히 눈이 노래지는 순간 100명 중 70명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눈이 노래졌다는 건 몸이 이제 한계야라고 외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 가세요.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미루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가려움은 그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삽니다. 지금 혹시 몸이 가렵거나 눈이 노래지고 소변이 진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거울을 보세요. 눈을, 피부를, 그리고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입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5가지 가려움의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머리. 샴푸를 바꿔도 비듬이 사라지지 않고 손이 떨리거나 표정이 무표정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두피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 이상 신호,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4위는 팔과 다리. 밤마다 가렵고 피부는 멀쩡하다면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을 의심하세요. 피로감, 손발 붓기, 추위나 더위에 예민하다면 보습제보다 혈액 검사가 먼저입니다. 3위는 항문 주위. 참거나 숨기면 늦습니다. 이곳의 가려움은 대장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피가 섞이거나 배변 후 잔변감이 남는다면 부끄러워 말고 내시경 검사하셔야 합니다. 2위는 손바닥과 발바닥. 밤에 심해지고 소변이 진해졌다면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독소가 피부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만드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과에서 간신장 수치를 확인하세요. 1위는 눈과 전신. 눈이 노래지고 몸이 가렵고 소변이 갈색이라면 그건 간이나 췌장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는 단 3일,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나 피부 건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미래의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